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습니다. 바로 워킹스쿨 버스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적극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성동구 보행 중 교통사고 사상자는 718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 가운데 5번째로 사상자가 적습니다. 구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동구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워킹스쿨 버스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는 방학기간 역시 이를 운영합니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직접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감이 큽니다. 노선도 38개나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역할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 걷는 연습이 사실 좀 서툴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더 그런데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건너오거나 좁은 도로 내지는 위험한 도로를 올 때 교통안전수칙이라든지 횡단보도 건널 때 주의사항 그런 것도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돼서 혼자 위험한 도로를 다닐 때라든지 등교나 하교를 할 때 혼자서도 스스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1개의 모든 곳에 이를 조성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가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라고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차량이 정지선에 넘으면 차량 신호등에는 정지선을 위반했다고 안내도 합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2.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경동초등학교. 학교 앞 도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2차로인 도로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1차로로 줄어듭니다. 또 학교 우측 1차선 도로에는 원래 보행로가 없어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위험이 있지만 성동구가 교육청과 3년간의 협의 끝에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보행로를 조성했습니다. 40회 정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부모분들 의견 듣고 학교 쪽 의견도 듣고 이런 걸 계속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 결론적으로 이제 학교 부지 일부 사용해서 통학로를 신청하는 방향입니다. 성동구가 통학로 개선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건 바로 이 리빙랩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응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활용해 리빙랩을 진행했습니다. 로블록스의 성동구 지역을 구현해 아이들이 통학로를 걸어보는 게임을 하면서 어느 통학로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을 사회 수업에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안전통학로 리빙랩을 실시했었는데요. 어른들 시선으로 이제 안전통학로를 리빙랩을 했다면 아이들 시선에 안전통학로 리빙랩을 구축해보자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블록스 게임의 지금 통학로를 구현을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바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 교통행정과나 토목과나 청소행정과로 다 이관이 돼서 다 솔루션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심지어 학교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 못이 튀어나와 있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황혜서 양이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뒤 청학 언덕길 마을교육 공동체는 청학 언덕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지자체 등이 협업 체계를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의제로 설정돼 통학로 개선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여는 등 리빙랩 형태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고 나서 그 이후로 사실 조금 더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거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가 모르는 정말 곳곳에 위험한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과 모여가지고 또 이제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 너희가 통학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 들어 해서 그쪽으로 이제 회의를 하기도 했고 어른들이 보는 시선은 딱 교통이나 이런 것인데 아이들은 직접 도보를 하고 걸으니까 어느 부분이 미끄러워요. 또 의외로 저희 신호등 기다릴 때 하수구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정말 싫어요 하는 저희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구간들이 아이들은 불편하고 위험하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산시와 시교육청도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 리빙랩 활용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리빙랩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 예를 들어서 방호 울타리 설치할 경우에 뭐 차량용 방호 울타리에 대한 가장 높은 등급만 설치해 달라라는 식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리빙랩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가 참여를 하고 다른 교통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 대한 자기도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나의 입장만 고수한 사항인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내가 주장하는 게 맞지만은 다른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 말고 다른 개선 방안이 더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데가 리빙랩 사업이 아닌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4년간에 걸쳐서 재원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시설 정비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그런 교통 문제라든지 어린이 통학로 사건을 보는 사람들 수요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첫 발이 리빙랩 사업이 아닌가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서울 지역 가운데 통학로 교통안전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이 성과의 바탕에는 리빙랩이 있었습니다. 부산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통학로 개선 리빙랩을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전이라는 게 약간의 불편이 있지 않고서는 안전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려면은 주민들도 조금은 양보를 하셔서 조금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에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신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지난 9월 6일부터 부산 지역 14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다뤘습니다. 취재진이 이 학교들의 통학로 현장을 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에 대해 발굴하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살폈습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끝까지 보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연재는 끝이 나지만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될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통학로 현장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 감사합니다.